안녕하세요, 뻑갑니다. 오늘도 저녁 뻑갑. 제가 요즘에 누굴 깠죠. 그래서인지 지금 저에 대한 루머가 또 돌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루머에 대한 대응을 다 일일이 풀어서 해주려고 했는데 팬분들이 그런 거에 대응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라는 의견에 이것만 말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합성한 것 같은 짤로 그게 제 얼굴이라면서 무슨 초딩이나 할 법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게 무슨 뻑가 얼굴 최초 공개라고 하면서 선글라스 전문 업체한테 입체 의뢰를 한 거래. 그래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와, 진짜 훌륭한데 이런 것도 해주나봐요. 근데 저 출처가 어디냐. 일베 어떤 사람이 내 얼굴 예상이라고 하면서 2021년에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 합성 얼굴이 도니까 뻑가 얼굴 내가 합성한 건데 21년에 내가 합성해서 올린 건데 세이게이 낚였노. 아이고, 낚였다고 합니다. 수준이 다 그렇죠 뭐. 누구 눈깔로 붙인 거냐? 하대리. 그러니까 저 연예인 눈으로 합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 선글라스 전문 업체가 밝힌 모습이라고 해요. 대단하죠 진짜. 그리고 내가 어디 몇 개 대학교들을 수석 졸업했고 몇백억을 벌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 아무런 출처 없는 짤 하나 보고 선동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수석 졸업이야. 몇백억? 씨발, 그럼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어? 또 내가 무슨 중국인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또 내가 반이라는 사람들 까는 걸로 또 일본인이냐 하는 소리 듣고 있는데 난 도대체 국적이 어디야? 한국인은 아닌 거야? 예를 들어 페미들이 주작 소설로 악마 한남 망상하면서 섀도우 복싱 하듯이 나를 꼭 각자 자기들이 싫어하는 어떤 인간상으로 묘사해서 패더라. 역시 사람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차이나 게이트까지 존나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올렸던 사람인데 이제 중국인이라 그냥 중국인이다 라고 하면 중국인 되는 거야? 아니 나 미국인 할래. 미국인 시켜줘. 맨날 아님 말고 그리고 나서 사과해요? 안 해요. 딱 선동꾼들이 항상 똑같은 패턴이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이에요. 막 여기저기 말도 안 되는 인터넷 출처 없는 짤이나 사진 같은 거 퍼와서 선동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믿고 저렇게 말한다고 믿고 씩씩대면서 자기 생각과 비판적 사고 없이 그냥 여기저기 선동되는 사람들은 좀비와 다름이 없습니다.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왜 그래 도대체. 다들 기본교육 받고 자란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또 내가 카라큘라를 뭐 무슨 커버를 친다는 거야. 전 영상에는 카라큘라가 없고 전전 영상에서 내가 카라큘라에 대해서 다뤘잖아. 매 영상마다 카라큘라를 욕해야 카라큘라 편이 아닌 거야. 카라큘라가 구제역한테 더 크게 해먹어라 이런 발언한 거 보고 어떤 생각으로 유튜브하고 제보받고 활동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라서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사건들도 죄다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고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아까 두 아들을 걸고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부정한 돈이든 선량한 돈이든 받긴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자꾸 입을 맞춘다고 그러는 거야. 서현민한테 2,500 받았대? 예, 서현민한테 2,500 받았대? 예, 이거 저 얘기했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 안 해. 할 이유도 없어. 세우랑 통화 잘 안 해. 이렇게 2,500만원 녹취까지 틀고 죄다 카라큘라 얘기잖아. 근데 이게 내가 카라큘라 편을 드는 거라고? 왜 그러는 거지? 근데 카라큘라가 서현민한테 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카라큘라가 또 반박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서 서현민과의 통화가 나옵니다. 내가 서 대표한테 무슨 공갈 협박한 뭐 무슨 녹취록이 있다 그러면서 그걸 갖고 지금 뭐 나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나는 서 대표한테 네. 내가 서 대표 돈을 1원짜리 한 장 내 주머니에 나는 넣은 사실이 없어요. 네네. 어? 네. 그건 본인도 아마 잘 알 거야. 예, 예. 형님, 근데 그거 제가 봤을 때 진짜 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보내보라 하세요. 그 사람들 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보내보라. 아니 뭐야, 구제역은 카라큘라가 2,500을 받았다고 했는데 직접 당사자인 서현민은 준 적이 없다고 말해요. 아 잠깐만, 혹시 내가 카라큘라 편을 들어준다는 말이 내가 카라큘라의 주장도 말해주고 가세현의 주장도 말해주기 때문인가? 막 한쪽만 패야 되는데 왜 카라큘라의 입장도 말해주냐? 이래서 만약에 이런 주장이라면 제 영상을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그냥 사건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카라큘라는 돌아가신 표유림 씨 관련해서도 녹취가 떴죠. 저게 무슨 상황이냐면 표유림 씨는 마지막에 박 씨라는 사람의 스토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 박 씨와 카라큘라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저 카라큘라 팀원과 어떤 고딩이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박 씨가 돈 때문에 활동한다는 뭐 오해가 있었나봐. 몰라.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카라큘라는 계속 표유림 씨의 개인사는 자기들과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모습이 나오죠. 뭐 그런 거는 뭐 표혜림 씨 쪽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뭐 이렇군 저렇군 해도 저희는 사실 대응을 안 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개입하는 부분도 아니고 표혜림 씨의 부탁으로 이게 전화가 한 표혜림 씨한테서 한 5번이나 왔다는 거예요. 저희 제작팀원한테. 왜냐면 저는 그런 부탁이 오면은 제가 단칼에 거절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 제작팀원한테 전화가 와서 한 번만 통화를 그 고등학생분하고 해주시면 안 되냐라고 5번이나 부탁을 해갖고 어쩔 수 없이 통화를 한 번 한 사실이 있는 거는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표혜림 씨하고 표혜림 씨의 개인사도 관심이 없고 씨에 대한 개인사도 관심이 없고 표혜림 씨한테도 제가 그냥 단칼에 그런 것들은 이상한 뭐 요구하거나 저희한테 좀 무슨 뭐 부탁을 해달라고 뭐 하는 게 있으면 저희는 그냥 거절하는 편입니다. 폭력 당시에 그 남모 씨, 최모 씨 뭐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 당한 거 그 사건 외적으로 뭐 표혜림 씨가 뭐 어떤 뭘 하고 이런 거에 사실은요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어요. 뭐 당연히 표유림 씨를 계속 책임지고 어떤 사건이 얽힐 때마다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카라큘라는 표유림 씨 관련 추모 영상도 찍고 비통하다고 황망하다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저 통화 내용에
입장에서의 자세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제3자라면서 차갑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도의적으로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박씨와는 상대적으로 호의적이고 표일임 씨에게는 선을 그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표일임을 또 그렇게 슬프다면서 영상까지 올리고 그러는 게 과연 맞는가죠? 표일임은 박씨 때문에 고통받다 죽었는데. 그리고 전국진도 이번에 영상을 올렸는데 정리하면 이겁니다. 어떤 여성분한테 연락이 왔고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상으로 만들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쯔양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3년 뒤에 구제혁이 쯔양 제보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제보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 레카 연합끼리 만났을 때도 뭐 누구야 너 그만 좀 받아 먹어라 이러는 거 듣고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돈 버는데 난 뭐하고 있나 싶어서 그렇게 나쁜 마음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먹고 구제혁에게 그런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쯔양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건 정말 몰랐다고 합니다. 또 300만 원은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반성한다면서 영상은 마무리가 돼요. 당연히 민심은 현재 안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구제혁이 검찰에 자진 출두를 했다고 합니다. 와, 볼 때마다 놀랍지 않을 수 없는데. 근데 자진 출석하더라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검찰은 현재 배당 단계이고 소환 조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괜히 수사 일정도 아닌데 지 혼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 사건이 심지어 수원지법으로 이송됐대요. 검찰역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아닌 수원지검으로 이송. 자, 그리고 구제혁이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뜬금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구제혁은 주가 조작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김모 씨와 대기업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연루된 카르텔이 본질. 쯔양 또한 김씨가 대한민국 최고학부 인사들과 벌인 카르텔을 알고 있는 저를 입막음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다. 아니 저번에는 무슨 아카라카초와 판승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또 무슨 어떤 주가 조작범 김모씨와 엔터 업계가 연루된 카르텔이라고 해요. 와 이건 또 무슨 소리지? 그래서 쯔양도 거기에 희생됐다는 소리를 합니다. 내가 김모씨 싸이월드 주가 조작 의혹을 폭로하려 하자 김씨가 내 입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학부 카르텔을 움직여 쯔양 사태를 터뜨렸다. 이들이 저를 희생양 삼아 위협을 일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제혁이 최근에 어떤 큰 사건을 물었나봐. 근데 이걸 폭로하려고 했는데 쯔양 사건이 터지는 걸 보고 구제혁은 아 이게 얘네들 카르텔이 나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쯔양을 엮어서 내가 발언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 세계관에서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구제혁은 황금폰을 제출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이런 카르텔도 고발하려고 검찰에 왔다는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쯔양 측의 입장이 나왔죠. 제가 계속 쯔양 측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과가 떴어요. 쯔양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는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미의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와 여기서 바로 끝났죠. 구제혁은 지금까지 5,500만원 계약은 쯔양 소속사에서 오히려 원해서 쓴 거라고 했고 심지어 기자회견에서도 뭐라 그랬냐. 먼저 저에게 리스크 관리를 대한 용역을 부탁한 것은 쯔양님 측이었고 저는 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는데 쯔양은 교묘한 협박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쓴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누가 이런 걸로 5,500만 원을 줘. 그리고 애초에 상대방 약점 잡고 회사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협박입니다. 뭐 하려고 가 거기. 구제혁은 그럼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들고 어쩔 수 없이 찾아가서 어쩔 수 없는 계약을 맺은 거야? 그리고 구제혁이 혼자 뭐 레카들 입막음을 어떻게 시키는데. 그래서 저번 글에는 뭐라 그랬었냐면 제 사비로 후원금을 지급했고 이후 영상을 제작하지 않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저의 재산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쯔양님의 소속사에 지원을 요청하여 유튜버들이 영상 제작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쯔양의 호위부사가 돼서 무려 사비로 레카들한테 후원금을 매기면서 입을 닫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액수가 커지니까 여의치 않아서 그때 5,500만 원을 요청해서 받았다는 소리를 했어요. 눈물 겹죠. 쯔양을 위해서 사비 5천만 원을 먼저 쓰는 정의로운 유튜버였는데 결국엔 내 재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겨우겨우 소속사한테 요청을 한 거야. 근데 또 기자회견에서는 5,500만 원은 쯔양 소속사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자기 세계관에서는 영웅 구제혁인데 현실은 너무 다른 거죠. 그냥 제가 저번에 표현한 것처럼 구제혁은 동네 건달처럼 보호비 명목으로 삥 뜯으려고 했던 거고 쯔양은 그렇게 눈물에 완장 채워주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무슨 구제혁은 어쩔 수 없는 계약을 맺게 됐다는 소리래. 그래서 쯔양 측이 고소를 하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유튜버 구제혁,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곳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혁, 전국진, 범죄연구소라고 하는데 저 범죄연구소가 카라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저 변호사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라큘라는 아니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범죄연구소라는 채널이 또 있어. 여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쯔양 측은 밑으로 첨부 파일을 보여주는데 이게 익명의 협박자한테 온 겁니다.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영상, 광고 수익, 유튜브 수익 정보 모두 해킹할 수 있으니 유출되기 싫으면 비트코인을 보내라. 내가 요구하는 건 간단하다. 미 비트코인 주소로 1비트코인을 보내라. 단 8월 1일 2024년도까지 입금이 안 되어 있으면 내가 하는 레카
메타 유튜버들에게 싹 다 돌려버릴 것이다. 원본 파일들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카톡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곤란해질 걸 너도 잘 알 것이다. 이런 익명의 메일로 협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게 죽은 전 대표도 아닌 게 이메일을 보낸 날짜가 이틀 전이에요. 비트코인을 요구하면서 아직도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저런 익명의 협박까지 죄다 고소 고발한다고 하죠. 어쨌든 오늘은 구제역이 검찰 앞에서도 아직도 구라를 치고 있다는 소식과 쯔양의 고소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주평. 이러니 방구석에서 나가기가 싫다.